지금부터 시작할 거는 네. 디퓨전 모델이고요. 오케이.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부 4학년 수업에서 대학원 수업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렵거든요. 하지만 초반부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스톱을 하셔라. 타임 스토프. 타임 스토프를 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나의 어떤 지식 전달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민하는 순간 그 포인트가 항상 연구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거 왜 이러지 싶은 거는 질문을 하시면 매우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거나, 그 다음에 약간 연구의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연구가 발전을 하는지도 같이 볼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의 세미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블로그 포스트에서 저 윌리엄 웽이란 사람이 써놓은 What are diffusion models라는 저 블로그에 굉장히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저를 좀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의 CS492라는 디퓨전 앤 플로우 모델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거랑 연세대학교에 있는 머신러닝 수업에서 제너레이티브 모델 부분을 조금 차용을 했습니다. 조금은 아니고 대부분 차용을 했고, 거기에다 제 생각을 조금 더 담아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읽어볼 만한 논문은 디노이징가 써있는데 디퓨전 DDPM입니다. 그래서 디퓨전 논문과 그 다음에 Understanding Diffusion Models, a Unified Perspective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디퓨전 논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 가지 어떤 퍼스펙티브로 바라보는 되게 좋은 논문이에요. 그래서 리뷰 논문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될 건데 다 듣고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네. 그다음 Generative Modeling by Estimating Gradient of Data Distribution 이라는 논문도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19년도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디퓨전이라는 그 흐름 자체가 처음에 2015년인가 16년에 나오고 누가 DDPM이라는 걸 네, DDPM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스코어 펑션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논문이 나왔는데 그 알고 보니까 서로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쳐지는 그런 양상으로 퍼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부는 원래 일반적으로 생성형 모델 하면은 배우는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즘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 생성형 모델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대학에서 공부를 해왔고 미국 대학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대학에서 그 앞부분을 빠르게 넘기고 디퓨전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초반부인, 그러니까 디퓨전이 어떻게 나오기 시작했냐, 그리고 그거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디퓨전의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수능 지문에도 나왔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그 디퓨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유도됐는가를 좀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짜 많은 사진들 있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 가지 리얼 포토들의 콜렉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리얼리스틱한 포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생성형 모델들의 항상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이상하잖아. 근데 이제 어디선가 많이 들어왔어요. 데이터 분포를 알면 된다. 근데 왜 데이터 분포를 알면 우리가 새로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거. 일단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 먼저 하자면, 만약에 여기서 그냥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우리 사진 많잖아. 여기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가장 리얼리스틱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는 이 이미지는 그런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 이미지를 없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abstract해요.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한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려고요. 자, 이런 식의 2D에 무언가가 있어요. 이런 우리 스위스 롤이라고 하는데요. 스위스. 네, 스위스 롤. 아. 그러니까 빵, 롤 케이크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이제 코딩 어사이먼트를 한번 해볼 건데 이거를 디퓨전으로 쫙 보내고 이걸 다시 이렇게 디퓨전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저 하나의 포인트를 딱 잡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되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아까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로우 레벨로 내려온 것 같죠? 네. 한번 생각을 이야기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얘를 조금 더 2D 포인트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꽂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그 네. 이거 공간에서 점이 있는 데를 찾는다는 네, 아무거나 뭐. 말인가? 그러니까 저기 샘플링 한다 음. 라고 표현하잖아요. 샘플링은 어떻게 할까?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되게 이것 또한 추상적이야.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들어가 볼게요. 근데 간단하게 들어가기 전에 결국 모든 샘플링 한다라는 건 통계적인 어떤 퍼스펙티브입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우리가 본 거는 결국 우리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알 수 있어요. 맞나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에 있는 그 각각의 점들 x, y라고 주어진 어떤 점들을 샘플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점들마다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확률 분포는 결국 뭐냐면 그 점들에 대한 확률로 매핑시키는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x값, 인풋이 뭐야? 샘플들이고 아웃풋이 probability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probability를 알아서 x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역함수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안다라는 게 어떻게 다이렉트 샘플링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을 얘기할 때 결국 데이터 분포를 알기 위해서다. 근데 데이터 분포를 알면 왜 그걸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한 예시부터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x1, x2, x3, x4에 대해서 discrete probability, 그러니까 이거 PMF겠죠. 이 PMF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샘플을 할 수 있냐? 그 방식은 CDF입니다. CDF가 뭐였어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었는데 자, 뭔지 그림을 보면 이해해요. 자, 일단은 디스크리트한 상황에서도 당연히 그 4개 여기에 확률들의 합은 항상 1이고 확률은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각각의 PMF이기 때문에 다 확률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CDF는 뭐냐면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것만 있다. 두 번째 것까지 더한다. 세 번째 것까지 더한다. 네 번째 것까지 더한다. 그럼 당연히 확률의 합은 1이니까 네 번째 것까지 더했을 때는 확률 그 끝에 있는 값이 1이겠죠. 그럼 이제 생각해봐. 여기서 우리가 확률만 알면 0과 1 사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0과 1 사이 중에 유니폼하게 아무거나 하나 고른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x2 값이다 라고 결정해주면 아, 우리는 x2라는 걸 샘플링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PDF, 우리가 결국 알고 있는 건 probability distribution인데
probability distribution에서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는 probability distribution에서 CDF를 만들어서 CDF에서 샘플링한다 라는 어떤 흐름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요건 이제 discrete하잖아요. continuous한 상황에서도 이게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저런 uniform한 distribution이 있다고 쳐봐요. 그 CDF는 당연히 그거의 인테그랄을 취한 거니까 저런 식으로 1차 함수인 형태가 되겠죠. 그랬을 때 0과 1 사이에 있는 아무거나 하나 잡고 그 CDF의 펑션, 역함수만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X값을 추론할 수, 샘플링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discrete하다, discrete한 상황, continuous한 상황에서 uniform distribution에서 이렇게 샘플링할 수 있다 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의 샘플링은 어떻게 되냐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보죠. 되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일단은 형태가 너무 어려워요. 멀티베리에이트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상황인 스탠더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인 상황에서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PDF는 다음과 같이 루트 2파이 2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으로 쓸 수가 있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CDF를 계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CDF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 주중에 확률 값을 랜덤하게 하나 고른다. 거기서의 x값을 찾아낸다 라는 건데, closed form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의미로? closed form은 항상 한 가지의 의미로 써요. 뭐냐면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 하면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게 approxim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근사한 값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한 딱 하나의 값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수학 수업이나 공학에서 듣는 수업들을 듣다 보면은 그게 아니라 그냥 수리적으로 식을 막 유도해가지고 어떤 거에 대한 정답하고 공식 딱 나오는 게 있잖아. 그게 클로스드 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놓고 그것만 풀면 된다 라고 하는 게 클로스드 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버스 CDF에 대해서, 그러니까 f, x 저거에 대한 클로스드 폼, 수리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저거의 역함수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겁니다. 복스-뮬러 트랜스폼이라 하는데, 이제부터 약간 컴퓨팅적인 사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컴퓨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유니폼한 거는 그냥 날짜 뒤에서 그 몇 개 따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랜덤하게 처리하면 유니폼하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우시안을 샘플링할 수 있을까? 컴퓨터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겁니다. 일단은 x, y에 대해서 만약에 두 개 인디펜던트한 샘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루트 2파이, 2파이가 그 두 개에 대한 변수니까 제곱이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써요. PDF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결국 아이디어는 뭐예요? 극좌표를 활용하는 거죠. 극좌표 뭔지 아나요? 폴러 코디네이트라는데, 극좌표 뭐냐면, 그러니까 x, y라는 거를 아예 다른 변수 두 개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근데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쓰면은 세타랑 r에 대해서 세타랑 r은 두 개 다 독립이고 걔네 가지고 x, y를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를 r 코사인 세타, y를 r 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봐봐. x랑 y가 인디펜던트하네. 그리고 세타랑 r도 인디펜던트해요. 그럼 일단 r제곱이라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잖아요. 근데 그 r제곱이 d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세타랑 d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생각. 세타랑 d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세타랑 일단 d는 independent 하잖아요. 그럼 저런 jointly distribution은 p 세타, p d로 곱해서 표현할 수 있죠. 두 개 다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옆에 있는 는이 왜 저렇게 되는지 보자는 겁니다. 요건 몰라도 되는데 그냥 fun fact를 통해서. 왜냐면 제가 이거 하다가 그냥 원래 여기까지만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무조건 물어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추가적으로 넣었어. 왜냐면 얘랑 xy가 저렇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p 세타 p d가 왜 p xy 곱하기 j에 대한 저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컨티뉴어스한 상황이에요. 근데 컨티뉴어스한 상황에서 저번에 제가 Mathematics for Deep Learning 수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은 랜덤 베리어블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후처리를 해줘야 된다 했어요. 그게 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x랑 y에 대한 PDF는 density 펑션이기 때문에 영역에 대한 어떤 확률 값이에요. 근데 그 영역에 대한 변수가 바뀌잖아? 그러면 그 영역에 대한 변수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타랑 d로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거를 보정해준 게 옆에다가 pxy에다 곱해준 저 값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은 2파이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d다 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세타를 0과 2파이 사이에서 하나 뽑고, u를 0과 1 사이에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d를 d 혹시 안 보이네. 네. 이 d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f 요 형태로 바꾸면, 다시 요 형태로 바꾸면 얘를 역함수로 계산할 수 있죠. 그게 라지, 얘를 일단 CDF 계산하면 CDF 계산하면 라지 FD죠. 네. 그거를 역함수로 계산하면 그 밑에 있는 F 인버스, 라지 F 인버스죠. 그냥 L은 씌우면 돼. 네. 네. 그래서 그걸 따로 계산해주면 세타랑 D에 대해서 우리가 컴퓨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U를 가지고. 이해되나요?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용. 다시 일단 세타는 네. 0과 2파이 사이, 일단은 여기서 이런 결론이 났어요. 네. p 세타 곱하기 p d가 2파이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d다. 네. 그러면 p 세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은 일단 세타가 가능한 값이 0부터 2파이까지잖아요. 네. 확률을 보정시키기 위해서 걔네가 유니폼하게 다 2파이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p d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걔네가 2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d면 얘네 둘을 곱한 게 맨 위 식처럼 만들어지겠죠.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세타는 그러면 아예 그 상수함수니까 유니폼하게 뽑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u는 0과 1 사이에서 뽑을 건데 이제부턴 그걸 가지고 d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u는 확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의 어떤 요 u를 의미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아까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세타에다 넣을 수 있고 R에다 넣을 수 있겠죠. 네. 그럼 x, y를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그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x, y를 이렇게 뽑아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인버스 CDF를 우리가 closed form, 실제로 그 인버스 CDF를 계산을 해가지고 x, y를 샘플링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베이트 가우시안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결국 유니폼한 것과 가우시안 정도는 아무리 변수의 수가 많아져도 우리의 컴퓨터로 그냥 수리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뽑아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미지는 랜덤한 벡터입니다. 랜덤 베리어블이 여러 개 쓰여져 있는 벡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스위스로가 아니면 이런 이미지 데이터들에서 우리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PDF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PDF만 계산할 수 있으면 CDF를 계산할 수 있고 CDF의 인버스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있을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x, y 값에 대해서 딱 어떤 수학적인 공식의 형태로 이거다라고 쓸 수 있을까? 이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아니면은 저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아니면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이런 거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런 문제들보다는 훨씬 쉬운 문제였어요. 왜냐면 직접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성형 모델의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뭐냐면 아주 간단한 디스트리뷰션, 예를 들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나 노멀 디스트리뷰션과 같은 아주 간단한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맵핑시키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럼 그 아주 간단한 디스트리뷰션에 있는 그 결국 값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우시안에서 아무거나 뽑았어. 그런 게 보통 노이즈잖아요. 그걸 우리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아낸 걸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가지고 x를 만들어내는 저 d를 찾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d는 인풋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이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이 x일 거예요. 그러면 그 d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그때 그 d를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다 이 형태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 형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수식에 늪에서 그냥 빠져버리는 그 꼴이 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수식은 아주 조금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수식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 수식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이 어떤 식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네. 질문 있을까요? 당장 이거랑 관련 질문은 아닌데 네. 아니, 계속 얘기 듣다가 생각이 났고 이게 연속적인 거랑 이상적인 거랑 네. 많이 차이가 나잖아. 네. 근데 사실 컴퓨터에 데이터로 있는 데이터들은 연속적이라고 하기는 힘들잖아.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그거 수학적으로는 그게 명백한 사실이고 네. 컴퓨터는 어쩔 수 없이 이산적이 그러니까 그거를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속적인 걸로. 네.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산적인 걸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실제 데이터는 연속적이니까. 사실 근데 그것도 애매한 게 네. 그 실제도 사실은 이제 그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이제 이산적이잖아. 네. 근데 그런 거 관심 있으면 해석학 1단원을 보세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실수의 완비성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누군가는 항상 다 고민을 해왔다니까. 그래서 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그 재밌는 아이디어 항상 던져주시면 저는 항상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됐다라는 가정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설명을 위해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코더와 디코더는 사실 어떤 전자전기를 전공한 학생이라면 사실 잘 알 텐데 우리는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컴퓨터를 전공한 학생이 모를 수도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인코더는 압축기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디코더는 그거를 풀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미지 같은 거를 저장할 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압축하잖아요. 그래서 그 압축하는 걸 인코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압축을 풀어내잖아요. 그걸 디코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토 인코더의 개념은 뭐냐면 근데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뒤에서는 똑같은 오토 인코더란 말을 쓰는데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근본적인 오토 인코더의 개념은 뭔지 먼저 볼게요. 인풋 데이터가 이제 벡터 형태로 존재를 하겠죠. 근데 너무 그 디멘션이 커요. 그래서 사실 어떤 우리 예를 들어서 25 곱하기 25에 이미지가 있다고 쳐봐. 25 곱하기 25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하늘 이런 거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이미지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압축시키고 싶어. 걔네들은 최대한 줄이고 걔네들 정보 실제 중요한 정보는 높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코더라는 걸 넣어서 디멘션을 줄이는 거야. 그 다음에 디코더는 그 디멘션을 다시 키워가지고 원래 이미지랑 똑같이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럼 이걸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까요? 로스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 그 디코더로 나온 값이랑 이제 기존 값이랑 차이. 맞아요. 기존 값의 차이에 대한 MMSC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의 MMSC를 계산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인코더 디코더를 다음과 같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저런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실제로 이 데이터 실제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데이터 포인트로 매핑되는지에 대한 어떤 보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보장될까요? 왜냐면 이거 되게 성능이 안 좋아.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만 보이는 거지 실제 어떤 데이터 분포로 연결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토 인코더는 이 정도의 수준을 잘 알면 되는데 인코더에서 저 레이턴트는 실제 데이터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그 디퓨전 모델 전에 물론 디퓨전 모델을 다루지만 디퓨전 모델 전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생성형 모델 중에 GAN이란 모델과 VA이란 모델 먼저 보고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DDPM이라고 해서 마르코비안으로 정의한 디퓨전, 그 다음에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은 디퓨전 DDPM 나오기 전에 있었는데 걔가 어떻게 DDPM이랑 연결되는지, DDIM은 DDPM의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 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DDPM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거를 확장해서 본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이던스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미지에 있으면 텍스트를 써가지고요 지브리 사진 만들어줘, 아니 뭐 어떤 사진 넣고 날 어떻게 만들어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하는지까지 본 다음에 약간의 프로젝트의 느낌의 무언가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워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맛보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첫 이제부터 볼 거는 겐과 VA입니다. 디퓨전 모델 전에 있었던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었어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보면 이거였어요. 아주 간단한 심플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해서 걔네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거다 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걔는 이겁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 해서, 자 보세요. 제너레이터 부분 보세요. Latent Variable 저거 뭐야? 노이즈. 저 노이즈 뭐예요?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하나 뽑은 겁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하나 뽑아서 그걸 제너레이터에서 싹 넣어. 그게 어떤 이미지가 될 거라고요. 그럼 그 이미지랑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실제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만들어낸 이미지가 있을 거고 실제 데이터가 있을 텐데 걔네 둘 중에 누가 진짜 같아? 라고 물어보는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모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가 만들어지기 전에 정말 파워풀한 어떤 아키텍처라고 불리는 부분이 뭐였냐면 CNN이었어요. 결국 CNN은 결국 이미지를 로컬한 부분부터 글로벌한 부분까지 다 봐가지고 얘가 실제 클래시파이어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에서 고안해가지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모델을 같이 학습시키겠다라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의 로스를 어떻게 짜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사실 진짜 같다는 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위에 있는 데이터 있죠. 실제 데이터. 네. 실제 데이터는 진짜죠. 네. 그다음에 가짜 데이터는 가짜죠. 그럼 얘가 그 실제 데이터가 진짜다라고 만들어줄 수 있고 가짜 데이터가 가짜다라고 판별해주는 게 있으면 걔가 기준이 돼가지고 얘가 조금 더 잘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럼 여기서 로스를 어떻게 짜야 될까요? 그냥 이제 두 개 다 성능이 일단 좋아져야겠죠? 두 모델이 다. 어떻게 하면 두 모델이 성능이 좋아질까? 제너레이터 쪽에서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쪽에서 한번 생각해볼까? 디스크리미네이터 쪽에서는 진짜는 진짜처럼 가짜는 낮게 나오는 게 목표겠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의 입장에서는 그걸 가짜가 진짜처럼 만들어지면 좋은 거잖아. 그거를 되게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짭니다. 자, 식이 어렵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할 거예요. G는 제너레이터고 D는 디스크리미네이터예요.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식을 보면 X 있죠, X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G는 아까 말했듯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봐봐, G가 제너레이터를 통과했어. 그러면 이건 페이크 이미지겠죠. 그 페이크 이미지가 GG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제가 써놓은 이 노테이션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 다음 노테이션을 보도록 하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실제 이미지처럼 인식할 수 있는 확률이겠죠. 그 다음에 페이크 이미지가 진짜 이미지라고 생각할 확률이 그 오른쪽에 있는 제 밑줄 친 거겠죠. 그럼 1 마이너스 저건 뭘까? 페이크가 페이크라고 생각할 확률. 그거를 높이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맥시마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X가 real이라고 말할 확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GG가
가짜 이미지가 진짜다라고 할 확률을 낮추면 되겠죠. 그럼 이걸 먼저 학습해. 그 다음에 미니마이제이션에서 뭐 하면 되냐? 제너레이터가 저 GG를 저거 확률을 낮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실제 이미지처럼 만들 확률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학습을 어떻게 하냐? D 먼저 학습하고 G를 그 다음에 학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학습 기준으로서 봤을 때는 여기서 일단 맥시마이제이션 해줘야 되잖아요. 그레디언트 어센던트를 사용해야 되고요. 왜냐면 맥시마이저 최대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려줘야겠죠. 그러면 그레디언트 어센던트를 사용해야 되고,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레디언트 디센던트를 계산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어센던트 계산하고 그레디언트 디센던트 계산한다 라고 따로따로 나눠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의 문제점이 뭘까요? 겐 모델의 문제점. 문제점이 꽤 많아요. 뭐냐면 그 다음에 이 겐 모델을 어떻게 봐봐, 이렇게 학습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학습을 시켜놓고 저 제너레이터만 가져가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미지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되게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미니마이제이션과 맥시마이제이션을 여기서 따로 하지만 결국 어떤 수학적으로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죠.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x가 크고 y가 크고 v 저 값이 x, y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일단 먼저 x를 줄여볼게요. 미니마이제이션으로 x를 줄여. 그 상황에서 x를 줄였더니 y가 저렇게 돼 있어. 그러면 y도 줄이겠죠. 그 다음에 x를 다시 늘려. 그 다음 y를 늘려.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컨버전스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로스 자체가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 먼저 한다는 게 네. 그거 끝난 다음에 제너레이터 맞아요. 네. 그걸 반복, 게 디스크리미네이터 아니라 이제 그 반복한다. 반복해서 DG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여기 포문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만약에 너무 잘해, 그러면 제너레이터는 별 성능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 그레디언트가 될 수 있다. 얘가 아무리 높여봤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무 잘해. 그러면 이걸 학습시킬 때 얘는 별로, 나 이거 높였는데? 이렇게 슬쩍 바꿨는데도 안 변하면 그레디언트 자체가 로스가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레디언트 디센던트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미지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저런 분포가 여러 개로 모여 있는데 하나로 뭉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드 콜랩스라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엠리스트 같은 거에서 학습을 시켜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생성된 모델의 유사도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걸 로스 안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미니 배치 트링크가 아니라 트릭이에요. 미니 배치 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해요. 다른 이미지들과. 그 시뮬러리티 자체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직접 로스 집어넣으면 그 비슷한 유사도 시뮬러리티를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면은 얘네가 모드 콜랩스가 안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겐 모델은 이거는 PRML 책에서 나온 건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발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겐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는 앞에와 같고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면 되고요. 뭐 스타일 겐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성능이 좋죠. 요런 겐이 정말 성능이 좋은 어쨌든 제너레이팅 모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겐의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min, max, probable 옵티마이제이션이 결국 쉽지 않다. 컨버전스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라는 게 겐 모델의 문제점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여기까지 겐 설명을 다 했습니다. 괜찮아요? 자,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볼 건데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했어요. 오토인코더는 디멘션을 낮춰줬다. 여기서는 디멘션을 낮추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는 걸 볼 건데 제가 쭉 넘겨볼게요. 식이 많죠. 그래서 초반부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겐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미니맥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용하지 않겠다 라는 일단 결정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냐,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 포인트로 연결짓겠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G를 알아? 그럼 그거에 대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X의 분포를 알고 싶어요. 그럼 우리 P 세타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G를 알고 있어. G는 그냥 랜덤하게 뽑아낸 거니까 G를 알고 있어. 그럼 X와 XG에 대해서 인테그랄 취하면 마지널리티에 의해서 PXG 인테그랄 하면 PX가 되지 않을까? DG. 요걸 계산해보세요. 요걸 계산하면, 얘를 계산하면 PX, G의 jointly distribution이죠. 다시 얘 계산하면은 뭐야? G를 안 상태에서 G를 아는 거 곱하기 X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PX, G에 대한 jointly distribution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G에 대한 변수는 다 더하겠다고 확률을. 그러면 그 marginality에 의해서 이렇게 써지는 거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럼 잘 볼게요. 대부분 우리 컨티뉴어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테그랄을 씁니다. 근데 컴퓨터 인테그랄 계산하는 게 굉장히 빡센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런 걸 뭐라고 할 거냐? intractable 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intractable 하다라는 건 뭐냐면 계산하기 빡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 잘 봐. P의 X에 대한 일단은 분포를 알기 위해서 우린 G에 대한 걸 알고 있어. 그러면 PX 기분 G를 알면은 PX를 일단은 계산할 수 있다 보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PX는 기본적으로 인테그랄이기 때문에 계산은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밑에 한번 볼까요? intractability에 대한 얘기를 써놨는데 자, 봐봐요. 데이터 likelihood는 intractable 하대요. 인테그랄 때문에. 근데 저기 보면은 P, G given X라는 거를 옆에 있는 식처럼 쓸 수 있죠. 자, 근데 P 세타 X 빨간색으로 칠한 저 값이 intractable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알고 싶었던 P, G given X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저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얘랑 비슷한 다른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걔네 둘이 근사시킬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 이거 시계수 세타 P랑 P 세타랑 어떻게 다르죠? P는 주어진 거고 이게 세타가 안 적히면 기분이고 세타가 적혀져 있으면 걔는 파라미터가 있는 상태로 뉴럴 네트워크처럼 그냥 변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이런 우리가 아까 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어쨌든 컨디셔널한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고 싶으니까 디코더가 뭐냐면 복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G를 가지고 복원을 어떻게 시킬 거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쓸 거예요. 왜 제가 컨디셔널한 것과 그 가우시안을 매스매틱스에서 설명한 적이 있죠.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DG에 대해서 DG는 뭐냐면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한 어떤 무언가 값일 거죠. G를 D에다 넣었어. 그럼 X 어떤 DG라는 값이 나올 텐데 걔를 뭘로 갖고 평균으로 갖고 그 다음에 그 평균에 대해서 분포를 가우시안으로 갖는데 그때 시그마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라고 디파인하자. 그걸 우리가 컨디셔널하게 디스트리뷰션 보고 싶기 때문에 얘를 일단은 가정을 한 상태로 보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인트랙터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뭘 계산하기도 어렵냐? P 세타 X도 계산하기 어렵고 P 봐봐 X 예를 들어 X가 주어졌어. 데이터 포인트가 주어졌어. 그랬을 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어떻게 되는지 저거 계산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marginal distribution, base rule, tail divergence, convexity, Jensen's inequality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하지만 다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예를 들어서 P랑 Q가 KL 다이버전스로 표현을 하면은 위처럼 쓸 수 있어요. 정의를 다 써놨어요. 위에처럼 쓸 수 있고요. 근데 PX가 다음과 같이 뮤를 갖고요. 시그마 제곱 I고요. QX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제로민에다가 I가 코베리언스네요. 그때 KL 다이버전스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풀어보실래요? 태블릿을 꺼내서. 힌트는 그걸 식을 쓰면 돼요. PX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고 QX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데 그걸 저 위에 있는 expectation에 대입했더니 어떻게 됩니다. 가우시안 시기. 가우시안 식이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오케이. 가우시안 식을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진짜 계속 나오거든? 오케이.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지 않나요? 이거 다 썼나요? 네.
그냥 x도 그 뭐지? 원 디멘션이고 y도 투 디멘션 원 디멘션 x가 원 디멘션이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로그가 얘가 이제 루트 2 파이의 시그마 제곱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루트 2 파이 이거 있죠. 사라지지 않을까? 왜냐면 백이니까, 로그 백이니까. 그래서 사실 그 시그마 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인데 그 로그가 씌워지면 얘 익스포넨셜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ln 그 앞에 있는 시그마 짤이랑 그 위에 지수로 붙어 있는 것 밑으로 내린 다음에 계산합니다. 그건 무슨 알겠는데. 그래서 값이 그냥 그 가우시안 폼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것도 그냥 네. 네, 그래서 결국 그게 다 포인트고 결국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다기보다는 왜 얘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지를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KL 다이버전스는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서 계산할 수 있다. 클로즈드 폼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보도록 하죠. 베리에이션 엔코더는 G라는 어떤 가우시안을 알고 있어요. 그 가우시안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X 기분 G라는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밑에같이 정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의하고자 하는 거고 G가 얘가 이제 노이즈가 들어올 거고 그게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앞에서 말했지만 이 마지네이션이 인테그랄 때문에 인트랙터블 하다고요. 근데 아까 말했죠. 저 x 기분 C도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인데 x 기분 G를 알면 G 기분 X를 알면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봤지만 저것도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이제 생각은 이제 이거죠. 저걸 모르지만 어떤 다른 무언가를 활용해서 저걸 알 수만 있으면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포인트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이해된 거 맞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새로운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우리는 지금 목적이 뭐야? X의 분포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MLE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X의 뭐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얘기를 optimization theory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고 불렀죠. MLE라고 불렀죠. MLE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log px를 계산했습니다. log px 그러니까 확률이 최대화되면 그게 뭐가 된다? 가장 괜찮은 우리의 예측값이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log px를 최대화 시켜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말했지만 px는 계산하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다른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본 것 중에 결국 px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무언가를 찾자. 비슷한 걸 찾자 라는 목표고 그게 얘입니다. 응? 이 뭔 말이지? 그러니까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evidence lower bound인데 px를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px보다 항상 작은 걸 찾았어요. 항상 작은 게 째예요. 여기까지 받아들여지나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드는 두 가지 생각이 여기서 딱 들어. 뭐냐면 왜 제가 px보다 항상 작은데? 라는 생각이 있고 q는 뭔데? 라는 질문 들죠. 여기서 또 다른 질문 있어요. 해보세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 네. 본인이 들만한 생각이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Q가 뭔지 먼저 설명할게요. Q는 우리 지금부터 Variational Distribution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 아까 P, G given X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한다 했죠. 네. Q 세타 G given X라는 건 세타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분포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변분 분포 막 이런 식인데 그런 거 진짜 한국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서는 약간 한국말이 도움이 되는 학문이 있고 안 되는 학문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Q가 어떤 분포가 돼도 항상 얘가 작아요. 그러니까 Q가 어떤 분포여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제부터 저 Q가 P를 몰라도 P처럼 만들면 되지 않을까가 목표입니다. 이해하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왜 얘가 lower bound인지 볼 겁니다. 그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Jensen's inequality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줄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marginality 때문이죠. 두 번째 줄은 뭐예요? 같은 값만큼 곱해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세 번째 줄 뭐예요? Q에 대해서 확률 곱하기 어떤 다시 확률 곱하기 요거를 따로 보면은 expectation 아니에요? 근데 로그는 컨케이브야. 그러면 이 expectation과 로그의 위치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항상 작은 거. 근데 여기 Q에다가 사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가 Q가 어떤 값이어도 variation distribution이 어떤 값이어도 이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제가 밑에 좀 써놓긴 하는데 언제 저 inequality가 성립이 되냐? Q가 P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똑같은 값이 돼요. 네. 왜냐? 이렇기 때문이죠. 네. 자, 그럼 자 다시 엘보에 대해서 이해됐어요? 왜 얘가 작은지. 네. 그러니까 표현은 되게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왜 얘가 더 작고 Q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엘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제부터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증명이 아니라 하나의 식을 가지고 디컴포지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분해하는 건데 똑같은 식이야. 알겠죠? 첫 번째 거는 컨디셔널하게 바꾸면 되죠. PG에다가 PX 기분지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네. 네, 두 번째 거는 로그를 쪼갠 거죠. 이 로그를 이렇게 쪼갰을 때 이 밑에 있는 얘를 우리는 reconstruction term이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건 prior matching term이라 할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거는 최대화하고 싶을 거고요. 왜냐면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는 뭐일 거냐면 PX가 있잖아. PX보다 항상 작은 걸 찾았어. 이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게 P랑 제일 가깝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P랑 Q가 제일 비슷한 걸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얘를 lower bound, elbow를 maximization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elbow를 maximization 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텀은 최대화하고 싶고 두 번째 텀은 최소화하고 싶은 거죠. 퀴즈입니다. Jensen's cat. 자, 이게 뭔지 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거를 왼쪽으로 넘겨보세요. 걔가 얘죠. 자, Jensen's cap이 언제 제로가 될까요? 이게 그냥 Q 파이가 이제 네. 때 P
g given x일 때. 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써놨지만 그걸 식으로 쭉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자, KL 다이버전스하고 Q랑 P에 대한 KL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그쵸? 그게 뭐예요? 여기서 프라임 매칭입니다. 그래서 아니구나. 여기서는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가서 비슷한 설명이 나와가지고 제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G를 가지고 컨디셔널 해가지고 우리 X를 만들어낼 거다가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G 기분 X를 알므로써 P의 X에 대한 걸 알고 싶다라고 했어요. 왜요? 여기서 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로그 px를 맥시마이제이션, 로그 px를 맥시마이제이션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얘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로그 px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확률 네. 스타 표현 같은 거 본 뭐래? MLE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MLE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막 뒤에서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결론적으로 로그 px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목표인데 그 뒤에 수단이 달라진 거예요. 수단이 뭘로 달라졌냐? 기존에는 px를 막 표현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px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px보다 항상 작은 걸 찾아요. 걔를 맥시마이제이션 해주면 로그 px가 맥시마이제이션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엘보에서 새로운 어떤 q라는 걸 정의를 했잖아요. 그 q라는 걸 정의를 하면서 g given x라는 게 존재를 했었는데 그럼 우리 이제 얘를 인코더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뭐요? x를 가지고 g로 바꾸고 어떤 무언가의 값을 바꾸고 무언가를 다시 복원시키는 거잖아. x를 가지고 g로 바꾼 이 과정을 인코더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 x랑 g의 디멘션은 다를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아 아까 오토 인코더에서는 줄이는 게 목표였지만 여기서는 같은 걸 가지고 그냥 다른 어떤 same dimension에서의 값만 바꿔주는 거예요. 가우시안을 통해서. 달라도 되는 거 같아요. 다르면 안 되죠. 왜냐면 다르면은 디멘션 자체를 그러니까 어떤 원투원 매핑이 붙어서 아 이해되나요? 왜냐면 Q 이렇게 인코더 자체가 가우시안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아까는 뉴럴 네트워크로 정의했잖아요. 이제는 그냥 가우시안으로 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왜 도대체 로그 P의 X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려고 하냐? MLE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냐? 우리는 엘보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식 쭉 써놨으니까 저 식이 사실 아까 앞에서 유도했던 이 px에 대한 요 식을 좀 자세히 써놓은 겁니다. 쭉 보시면 되고 여기서 g given x, g given x, g given x, pg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그냥 얘입니다. 얘.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로그 px라는 건 봐봐. 로그 px라는 걸 디컴포지션 하면은 맨 밑에처럼 쓸 수 있다고 했죠. 걔를 세 개 텀을 이렇게 보자고요. 첫 번째 A 텀부터 볼게요. A 텀은 트랙터블합니다. 이 결론을 잘 보시면 돼요. A는 트랙터블, B도 트랙터블, C는 인트랙터블. 그러니까 A는 밑에 다 써놨는데 A는 트랙터블하고 B도 트랙터블. 근데 결론을 알고 보는 게 더 틀을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고 설명할게요.
A는 계산할 수 있고 B도 계산할 수 있고 C는 계산하기 어렵다. 근데 C는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인 거야. 근데 A랑 B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 근데 알고 보니 A랑 B를 더했더니 L보다. 아, 그래서 이 통제할 수 있는 변이를 최대화시켜주는 게 P를 최대화시켜주는 거랑 동일한 결과값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왜 A, B, C가 앞에 두 개는 트랙터블하고 뒤에 한 개는 트랙터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G, A부터 볼게요. G라는 값은 샘플링 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아주 간단한 simple distribution이라고 정의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P 세타 G 기분 X, 이거 G에서 X로 만들어내는 거, 이거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expectation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expectation은 아까 이거 질문에 사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 expectation이 뒤에서 설명할 건데 이 expectation이 인테그랄이라서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테그랄이면 어렵다 했잖아요 라는 얘기가 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용어만 언급할게요.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이용해서 어프록시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인젝터블 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B는 KL 다이버전스인데요. 우리 아까 이런 퀴즈를 봤어. 아까 여기인가요? 이런 퀴즈를 봤었나요? 가우시안들 사이에서의 KL 다이버전스는 클로즈드 폼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는 초능력이야. 그거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뭐가 껴있어. 그러면 KL 다이버전스끼리 가우시안끼리 KL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면 클로즈드 폼이라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Q 파이 G 기븐 X가 있고 P 세타 G 기븐 X가 있어요. 얘는 일단은 G 기븐 X가 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정보 하나는 이것뿐이에요.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A랑 B는 제대로 계산할 수 있어?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만 알 수 있어? 우리 A랑 B를 최대화 시켜주자. 목표면 됩니다. 근데 네. A랑 B를 최대로 했는데 C가 너무 작아서 약간 그게 최대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P를 계산을 못한다니까. P를 결국 계산을 못하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건데 C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법.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무시. 네. 이 가능성이 없는 거야 아니면 이제 있는데 무시하는 아, 거야? 다시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A, B를 C는 모르니까 그냥 A, B를 최대로 한다. 네. 근데 A, B를 최대화하고 만약 결과를 봤을 때 A, B를 최대로 했는데 C가 너무 작아서 전체 값이 실제 최대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Q가 어떤 값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네, 무시를 맞아요. 한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러면 Q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시 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L보를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봐봐. A, B 얘랑 이제 사실 비슷한 결과값이다 라고 보이죠 이제. A 더하기 B라는 게 보이나요? 그래서 A가 reconstruction term입니다. B가 prior match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제부터 바뀌었어요. 로그 px를 최대화시켜주는 거에서 elbow를 최대화시켜주자 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elbow는 당연히 저 로스는 이제부터 elbow일 거예요. 그럼 이거 봅시다. 여기가 뭐라고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에 A라고 해요. A. 요거는요, first term, 첫 번째 term. 요거는 아까 제가 막 여기서 이거 샘플 할 수 있어, 컴퓨터 할 수 있어 라고 써놨는데 아날리틱 솔루션이 없습니다. 클로즈드 폼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인테그랄이잖아. 근데 잘 봐요.
우리는 그거를 최적화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민처럼 생각하자. 그러니까 n개를 뽑아놓고 그걸 뽑을 수 있잖아. 그걸 그거에 대한 합하고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몬테칼로 메소드라는 거야. 뭐냐면 익스펙테이션을 마치 샘플민처럼 계산하죠. 인테그랄을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요게 샘플민이잖아요. 이게 샘플민. 아, 네. 원래는 이 인테그랄처럼 계산해야 되는데 샘플민처럼 계산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자리를 요 위에 있는 expectation 요 자리를 뭘로 바꿔줄 수 있느냐? 밑에 있는 argmax 요걸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요 자리를 몬테칼로 메소드를 통해서 바꿔줬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reparameterization trick이라는 걸 쓸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걸 설명을 해볼게요. G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normal distribution에서 뽑아낸 무언가를 했어요. 노이즈. 그럼 그 노이즈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일단 지금까지 너무 복잡하고 용어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reparameterization trick이라는 게 뭔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reparameterization trick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베리어블로 표현을 하는 건데 G가 뮤랑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뽑아낸 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요? 이거 우리 어디서 멀티베이트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이제 VA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로그 P 세타를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로그 P 세타 X 기분 C 그게 뭐야? 우리가 아까 봤던 이거였죠. 여기 빈칸친 요거죠. 그 부분을 표현을 해주면 로그하고 이렇게 밑에 여기처럼 쓸 수 있어요. 밑에처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왜냐면 컨스턴트 지워지니까. X가 마치 G가 D 세타. 우리가 아까 전에 아까 본 게 이거였죠. G를 가지고 X를 만들어낸 거. 저렇게 만들어주는 거에 대한 놈의 제곱을 맥시마이제이션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뭐야? 리컨스트럭션 텀 아니야? 아, 그래서 여기를 리컨스트럭션 텀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A를. 너무 어렵게 시작했잖아요. 질문 다 하셔도 돼요. 네, 이거 리퍼러미터 이제 저 다시 한번. 네, 이거를 그냥 G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VA에서 계산을 하면 밑에처럼 된다라는 거. 일단 네.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X 기분 G 있잖아요. 네. 저거 X 기분 G에서 요 위에 인코드랑 디코드를 한번 보세요. P 세타 X 기분 G. 네. 그러면은 우리는 X 기분 G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D 세타 G가 뮤 X 기분 G인 거야. 뭐라고? 여기 얘 있잖아요. 얘가 DG라고요. 네. 그래서 D 세타 G라는 건 G를 가지고 X의 뮤를 추측한 거예요. 그게 마치 X랑 비슷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reconstruction term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런 작업 왜 하는 거야? 왜 하냐면 자
딥러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로스가 미분할 수 있어야 돼. 왜요? 그 기울기로 자들의 맞아요. 미분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해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던트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미분이 불가능하면 그걸 바꿀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있어야지만 이 a라는 텀을 미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설명. 왜 얘가 미분 가능한가요? 라는 얘기인데, 자 봐봐, a라는 걸 볼게. a가 아까 요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a예요. 요 a 텀을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걸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해주면 미분이 된다. 요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만 이해하시면 돼요. 미분이 된다. 자, 그럼 봐봐. 내가 물어볼게요. B는 미분 가능할까요? B는 그러니까 클로스드 폼으로 이미 정해져 있잖아. 얘는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막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거고, B는 U랑 시그마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텀은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미분 가능하고, 두 번째 텀은 그냥 그거 없이도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x라는 값이 있을 때 g로 바꿔주고 그 g를 다시 x로 바꿔주는데, 얘네 지금 그림은 오토 인코더를 써서 그렇지만 디멘션은 동일해야 돼요.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건 뭐라고? px라고요. 근데 px는 인코더가 인코더에 딥뉴럴 네트워크 하나 있고 디코더에도 딥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 걔네가 가우시안을 다 추정해줘요. 그리고 이 레이턴트 얘는 g는 기본적으로 노이즈여야 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걔네를 트레이닝 하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디멘션은 항상 동일해야 될까요?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하지만 굉장히 블러 처리는 보이시죠? 문제가 있다. 질문: 과연 우리가 px를 추론할 때 가우시안이라는 게 저 p 세타를 설명할 때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겠죠? 여기까지 VA입니다. 그래서 VA는 여러 가지, 지금도 아마 계속해서, 지금은 잘 모르겠고 최근까지도 꽤 연구가 많이 되어 왔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VA가 결국 엘보를 최적화한다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미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던트를 할 수 있는지의 측면까지 봤습니다. 자, VA를 봤어요. 그럼 VA는 아까 뭐냐면 이 데이터 포인트와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이거 한 스텝이었어요. 그럼 그 스텝을 늘리면 괜찮지 않을까? 더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성능을 쫙 리커시브하게 VA를 쫙 확장을 하는 게 뭐냐면 하이컬한 VA입니다. 그럼 여기를 마치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여기를 데이터 포인트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쫙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만약 걔네 심지어 마르코비안이야.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르코비안이라는 건 만약 얘가 주어졌다면 얘네 둘은 독립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x1이 주어졌을 땐 x0, x2가 독립이다 라고 할 때 마르코비안이라 하는데, 그거는 이전 상태가 그 다음 상태를 결정한다만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걸 우리가 엘보를 찾으면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지 않나요? 비슷하죠. 얘네 DDPM이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원인이 사실 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VA까지 질문 있을까요? 할 만한가요? 이게 그 DPM을 다 읽어봤잖아. 네. 초반 부분에 이제 VA 오늘 너가 설명한 내용들이 쭉 있잖아. 네. 이제 사실 설명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VA가 뭐고 아니, 괜히 뭐고 이런 게 안 섞였어. 거기도 이제 식을 해석을 하면서 엘보로 통해서 네. 한다 하고 식이 대충 써 있고 갑자기 이제 식이 뭐 이상한 걸로 변해 있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엘보가 뭐지? 여기서 뭐지? 이런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죠. 이 앞에는 이게 다 설명이 그러니까 되어 있어요. 이거 내용이었는데. 네. 이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야 DDPM을 읽을 준비가 사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DDPM을 사실 읽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막히는 포인트가 있었는지 알아야 이게 그 소리였구나, 이게 그 소리였구나, 이게 그 소리였구나가 매칭되니까 사실 읽고 오라고 한 거였고. 그래서 한 5분만 쉴까요?